자, 오늘 또 빠졌다고 말이 많죠.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의 하락은 분명 견조했던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잡아야 되는 구간이지 던질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그러한 명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희입니다. 자, 화요일장 우리 삼성전자 예상을 했던 대로 하락을 면치 못하는데요. 자, 프리마켓장부터 약 4% 정도 빠지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21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요 정도면 괜찮다. 우리가 기다렸던 구간, 다시 5일선과의 접촉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 구간은 우리의 대응 구간이 맞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버텨갈 수 있는 명분을 진작에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쫄지 말고 지금의 장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 오늘만큼은 어제 미장이 또 어떻게 돌아갔었나 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나스닥 22,748포인트 쌍바닥을 만들어내면서 그래도 상승 마감을 좀 했었잖아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견조했었습니다. 2.2% 정도 빠지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8,137포인트로 생각보다 견조했었고요. 이러했던 이유에는 이 빅테크들과 기술주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와 마소 지수의 낙폭을 막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어제 이 트럼프의 백악관 브리핑 또한 있었는데요. 자,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대략 4주에서 5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필요한 모든 조치는 다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이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AI,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였죠. 자, 그러면 이러한 소식을 알고 나서 오늘의 삼성전자를 보면 어떤가요? 생각보다는 견딜만 하죠? 그만큼 삼성전자 코스피는 지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미장이 버텨도 상승을 하고 미장이 상승을 하면 더 큰 상승이 동반되는 구조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될 부분 하나 보시면 올해는 여러분들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증시가 떨어지게 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가격적인 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상승세를 탄 삼성전자의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바로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구간이 여긴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삼성전자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면 5일선과 11선 그리고 최마지노선으로는 여기 21선에서만큼은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5일선과의 접촉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 신규 진입자분들에게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다음 구간 약 20만 1,000원 부근인데요. 내일이 되면 또 11선은 올라와 줄 거기 때문에 만약 이번 주 변동성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보유자분들도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기준점 정도는 정해놔야지만이 진짜로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약 20만 1,000원 부근 여기를 무조건적으로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길 바랄게요. 버텨낼 수 있는 명분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진작에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은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내일 수요일을 위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삼성전자의 최신 소식들 제가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뉴스, 주가, 대응 전략까지 싹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집중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화요일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만큼은 마음이 조금은 뒤숭숭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삼성전자의 가진 힘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겠죠? 엔비디아 넘어 AMD 그리고 구글까지 삼성전자의 HBM4 빅테크들을 공략한다라는 타이틀인데요. 삼성전자는 HBM3에서 하이닉스한테 완패를 당했던 경험이 있죠.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능은 기본이고 지금의 시장에서는 좀 전략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사는 맞지만 메인은 아닙니다. 즉 엔비디아에 국한되지 않고 고객사들을 늘려가면서 시장에 대한 캐파를 늘려가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하이닉스와 분명 대조적인 흐름이 있어요. 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AMD, 구글, 그리고 테슬라, 심지어 퀄컴까지
HBM4를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주게 되죠. 지금 미국에 내놓으라는 빅테크 고객사만 5겹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번 HBM4 역시 한 놈만 패겠다. 밝혀진 고객사는 엔비디아에 국한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 개 없습니다. 자, 물론 납품되는 물량이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서로 다른 전략을 좀 채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추후에 어떠한 결과값을 가져올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장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 증권사들은 우리 삼성전자를 떨어뜨릴 마음이 없어요. 시간을 보면 프리마켓장부터 애를 좀 썼었죠.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무려 200조, 상반기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무려 26만원, 굉장한 노력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들릴 수만은 없죠. 오늘의 하락은 분명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코스피도 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6131포인트, 또 이거를 이끌어주고 있는 근래 우리 삼성전자, 우리가 정말로 지금의 삼성전자를 공략하지 않고서 100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21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즌이 우리한텐 더 큰 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도 잘 올라, 배당도 분기별로 꼬박꼬박 줘, 심지어 특별 배당.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같은 구간이 이 삼성전자의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자, 물론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일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면 또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고 주워 담아야 되면 또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리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단기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3월 2일 어제 월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3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3월 3일 화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모엔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새만금 관련주,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바로 어제 오후였죠. 또 이 새만금에 대한 언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새만금은 우리의 국책 사업이다. 못을 박았었는데요. 게다가 이 모엔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시간에서 이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천을 드렸냐면 이 3박자가 또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보시면 일봉상 금요일장에 요 21선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정배를 만들어냈던 것인데요. 거래량도 다시 붙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주봉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쏟아냈던 이 구간, 이 봉의 시가죠? 금요일에 이 구간을
뚫어내면서 좀 마감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 뉴스죠. 금요일에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심지어 뉴스까지 붙었다. 이건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배팅은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모엔즈만의 좀 특성이 좀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배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모엔즈 오늘 화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3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27.14% 오늘 상한가 결국 도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2, 3%가 넘죠.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수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화요일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은 또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맴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호르무 제협에 대한 봉쇄가 가장 큰 리스크로 되고 있죠. 원유의 길목이기 때문에 유가가 뭐 $100를 돌파하네 만에, 그리고 금값 또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이 디램과 낸드의 가격 또한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K반도체의 주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작년 4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2배가 가까이 뛰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HBM4를 공급하는 가격은 장당 $700입니다. 하나로는 거의 100만원 돈이란 말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심지어 이 HBM3 때랑 비교를 해보면 20-30%밖에 인상이 안 된 겁니다. 지금 1분기 메모리 가격 인상을 얼마까지 하고 있죠? 금액으로 환산하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80-90% 수준이면은 장당 진짜 $1,00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이 부분은 우리 삼성전자의 이번 1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거잖아요. 무려 30조, 영업이익만 30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상승 사이클 국면에서 1분기 실적이 가장 낮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뭐 2분기, 3분기, 4분기, 우리는 진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만 200조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수준 여러분들 업계 최강인 엔비디아보다도 컨센서스가 높아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보다도 돈을 더 잘 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삼성전자가 어떠한 위치까지 와 있는지 가늠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변동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남한주, 올라가도 불안하고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불안할 수밖에 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기준점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는데요.
이 기존의 보유자분들이라면 저라면 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의 구간 여전히 홀딩이 맞다라고 보고요. 분명한 겁니다. 다만 이 신규 진입자분들이라면 얘기가 조금은 다르죠. 저라면 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자, 1차로는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만약에 눌린다라고 한다면 이 5일선과 11선이 접촉되는 구간 여기서 2차로 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약 20만 1,000원 부근이거든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이 21선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3차 대응을 좀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존의 보유자분들도 다시 담아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의 장 쫄지 말고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섣부른 매도만은 금지라는 거 이거로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월요일의 미장은 그래도 혼조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AI 거품 논란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이슈에서 조금 해방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국장을 보면 적지 않은 하락량이 좀 동반되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봅니다. 코스닥은 분명 버텨냈었고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근데 핵심은 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했던 광경을, 이러한 현상을 결코 처음 맞닥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의 국장이라면 이번 역시도 좀 무난하게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했던 와중에 중요했던 부분 하나 더, 지금의 시장은 이러한 전제가 깔려 있죠. 또 이 케빈 워시마저 이 비둘기성 스탠스를 취했었기 때문에 원했던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3월달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만한 이벤트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다라는 것이겠죠. 떨어질 명분은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일 수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했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APEC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지금 또 뭐 인공지능 버블이니 뭐 또 전쟁이니 안 좋은 소식들이 또 스물스물 들려오지만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코스닥 오늘의 이 봉이 다시 한 번 더 증명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또 우리의 전략대로 또 버티다 보면 당장 한 달 뒤, 또 두 달 뒤 우리의 분명한 결과물을 저는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또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